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맥스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맥스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오늘 그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모델은 에어팟 맥스 실버 색상입니다. 이게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죠. 화사한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애플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 있죠. 패키지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짜잔 가방 같은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고 일부 그런 디자인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냥 귀여운 가방, 위에는 손잡이 같은 느낌이고 밑에는 가방 같은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꺼낼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설명서가 있고요. 라이트닝 케이블이 되는데 끝은 USB-C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과 똑같은 케이블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깔끔합니다. 물론 디자인은 개인적인 호불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박이 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만의 디자인 개성들이 잘 담겨 있는데 위에를 보면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연성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노피 부분은 해먹처럼 안쪽이 파져 있고 그리고 아래에서 보면 이쪽이 라운딩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캐노피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 눌리는 것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패드를 많이 넣는데 에어팟 맥스는 이쪽을 완전히 메쉬 소재로 처리해서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눌렸을 때도 확실히 이 부분이 얇기 때문에 부담감 없는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쫙 내려오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헤드폰들은 이 부분이 넓게 되어 있어요. 이 에어팟 맥스는 정말 이 부분이 슬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절하는 부분이 텔레스코핑 암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 헤드폰 길이 조정을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탁탁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에어팟 맥스는 이 부분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압축이 되는 듯한 느낌이고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게 한다고 확 들어가거나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이렇게 헤드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건지 알았는데 여기에는 스프링 같은 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밀착감이 좋겠죠. 착용을 했을 때 딱 얼굴 형태에 맞춰서 착 눌러주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세게 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밀착되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이어컵 부분은 산화 피막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존에 나온 헤드폰들과 차이를 두고 있는 소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헤드폰들 보면 메탈로 처리를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소재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인데 이 애플은 이 부분 보면 라운딩이 다 들어가서 통으로 된 알루미늄 프레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걱정이 되시겠죠? 여기가 너무 매끈하고 이게 알루미늄 소재니까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애플워치를 사용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이 그렇게 쉽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격에도 강한 소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게 팍 치면은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라이트닝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컵 안쪽은 부드러운 메모리 폼이 적용돼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느낌도 좋고 착용했을 때 압박되는 느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제가 다른 헤드폰들 사용했을 때 이 부분이 좀 짱짱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단점은 저 같은 안경 착용자들은 이게 눌려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하면 이 부분에 자국이 남고 아픈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용하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매력과 착용 느낌을 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했다는 걸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은 이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정말 감동했어요. 땀 차고 오래 사용하면 이 부분이 당연히 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좌우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R이라고 써 있고 반대쪽에 L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에 광학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센서 부분을 맞춰야 돼요. 이 센서를 통해서 착용을 한 거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잖아요. 움직이는 이 텔레스코픽 암, 이 관절 부분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착용 포지션 센서가 있어서 제가 착용을 했을 때 이 착용 형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벗으면은 얘가 대기 모드로 들어가는 거, 장착을 하면 작동 모드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에어팟을 사용해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이 동봉된 이 스마트 케이스, 여기에 장착을 하면 이 안에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초절전 상태로 들어가서 더 배터리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재가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안쪽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조금 가슴이 아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탕탕 부딪혔을 때 찌그러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많이 부딪혀 봤는데 찌그러지는 현상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계속 닿으면은 충격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할 때는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보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를 할 수 있는 매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휴대성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보호가 안 되고, 그리고 위에 좀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방에 막 넣으면 좀 손상이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드파티 액세서리로 많이 나올 거예요. 케이스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집에서 사용하다가 안 할 때는 이렇게 껴 놓으면은 먼지가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케이스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우리의 케이스 상식을 깨버렸습니다. 차 애플이 이런 거 보면은 뭐 만족스러운 케이스는 아니지만 애플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버튼 2개가 있습니다. 요즘 이 헤드폰들 보면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에어팟 맥스는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워치에 들어간 디지털 크라운 다이얼 버튼이 여기에 적용이 됐고요. 사이드 버튼도 이렇게 들어가서 다이얼을 누르면 볼륨 조절이 되고요. 플레이 정지, 전화 수신, 전화 끊기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버튼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허용 모드를 가볍게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저건 나하고 안 맞아. 저걸 어떻게 착용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헤드폰은 사실 집안에서 쓰는 제품입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은 유선으로 헤드폰을 꽂고 사용을 했습니다. 무선 시스템이 되기 시작하면서 야외에서도 사용을 하고 대중교통 탈 때도 활용을 했지만 원래는 집에서 쓰는 제품이었어요. 그럼 왜 헤드폰을 집에서 썼을까요? 나만의 사운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인 거죠. 스피커를 쫙 설치해서 최고의 사운드 세팅을 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나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헤드폰을 끼면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헤드폰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헤드폰 가격들 보면은 저렴한 것도 많지만 고가의 제품들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싼 제품들이 많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집에서 사용할 때도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보다 사운드가 웅장하고 풍부합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중저음, 고음 잘 살려서 들려줍니다. 좋은 스피커를 구축해 놓은 게 아닌 이상은 확실히 헤드폰을 들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는 공간 음향 기술이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은 가상의 5.1 채널, 7.1 채널 이런 사운드,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볼 때 총알이 날아가는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컨텐츠를 지원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넷플릭스에서는 아직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왓챠 프리미엄에도 이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느끼고 싶다면은 애플 TV 플러스 미국 사이트를 가서 그 샘플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로 듣지 않고 에어팟 프로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 음향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공간 음향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기술적인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은 여기에 가속도계와 디스플레이의 가속도계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우리가 스크린을 움직이면 그 스크린의 움직이는 걸 맞게 소리가 또 최적화돼서 들려주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 맞게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 사운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좋게 나올 수는 있지만 사용자마다 느끼는 게 다 틀려요. 왜냐하면 저 같은 안경 사용자 같은 경우는 또 착용했을 때 느낌이 틀리고, 또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또 덮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리가 제대로 들어올 수 없겠죠. 이 에어팟 맥스는 H1 칩과 각각 컴퓨테이셔널 오디오 시스템으로 오디오 코어가 10개씩 양쪽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H1 칩이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주파수를 조정하게 해줍니다. 기술적으로 사운드적인 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에 에어팟 맥스는 조금 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운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어팟 맥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에어팟 프로도 좋지만 당연히 헤드폰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좋은 거는 분명하겠죠. 에어팟 프로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보여줬죠. 대중교통 탈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소음 속에 살고 있었나, 그렇게 느끼게 할 정도로 우리의 사운드 경험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더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어팟 맥스에 들어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H1 칩과 8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굉장히 정교화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는 위에 보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2개씩 있어서 4개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그리고 안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마이크로 노이즈 캔슬링 사운드를 분석을 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3개의 마이크로 외부의 사운드를 감지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 귀로 전달하는 그 사운드를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들려주는 놀라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곳이 음악을 듣는 나만의 사운드 공간이 되고, 영상을 볼 때는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노이즈 캔슬링은 우리 청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볼륨을 올리는 이유는요, 외부 소음이 끼면서 대사 전달이나 제대로 된 소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은 그런 외부 소음을 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을 크게 높이지 않아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 우리 청각 건강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에어팟 맥스에서 가장 감동한 기능은 주변음 허용 모드입니다. 이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다. 근데 다른 제품들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잘 안 들릴 때도 있고요. 약간 좀 필터링 된 느낌도 있고. 근데 에어팟 맥스 들어보시면 와, 깜짝 놀랍니다. 이거를 벗고 대화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건 강추입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은 주변 허용 모드가 되면서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다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편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벗고 쓰고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꼭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품질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헤드폰은 또 통화할 때도 벗고 전화기 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가까이 있잖아요. 헤드폰을 착용하면은, 그래서 목소리 전달이 더 잘 되고 수신하는 것도 훨씬 더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컵 앞쪽을 보면 이 부분이 좀 길게 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목소리 빔폼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전달이 더 잘 된다, 통화 품질이 더 좋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시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넉넉한 사용시간 정말 장점이죠. 에어팟 맥스는 최대 사용시간이 20시간이나 됩니다. 제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 시간이 빼서 사용하면 한 4, 5시간 가니까 비행기를 장시간 타잖아요. 중간에 충전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 있잖아요. 에어팟 맥스는 그냥 한번 끼고 가면 그냥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음악을 듣지 않아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항상 껴놓고 있으면 알아서 필터링 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용시간 매력적이고, 또 배터리가 없다 충전하잖아요. 5분만 충전해도 1시간 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용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의 최대 장점은 애플 음향기기라는 거죠. 에어팟 프로, 에어팟 그 기기들이 감동을 줬던 거는 정말 놀라운 연동성입니다. 처음에 연결을 할 때도 꺼내면은 알아서 이 기기를 감지해서 연결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고, 또 제가 머리에 끼면은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또 아이패드에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맥북을 사용하면 맥북에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 기기 전환이 너무나 간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다양한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스러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